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휴가를 마치고 그저께 이쪽 마드리드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름 끝나고 방학이 끝나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니까 모든 게 다시 또 낯설고 환자들이 오는 것도 전과 같이 그렇게 수월롭지 않네요. 모든 게 이제 그 버릇이 이제 노는 버릇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직 손에 잘 잡히지 않고 그러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영상 이민 수기를 계속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우연한 기회에 여러 사람들이 또 보시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켜보니까 비슷한, 자기가 보고자 하는 내용과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의학 프로그램이란다든가 뭐 이민수기란다든가 뭐 침술이란다든가 뭐 이렇게 하다 보시면은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수기를 이렇게 올리면서 보니까 이제 제가 올린 프로그램을 한 번씩 가끔 들여다봅니다. 잘 나오고 있나? 잘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는지, 또 무슨 댓글이라도 있는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댓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질 않아요. 이것이 좀 한국에서는 좀 희한한 얘기가 돼서 이민 간 얘기, 뭐 침술 얘기, 이게 조금 낯설은 얘기 같이 느껴집니다. 댓글도 조금씩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기왕이면은 많은 지침이 될 것 같은데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제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쭉 올라가는 거를 이제 대충 보게 됐습니다. 보다 보니까 한 프로그램에서 한의사와 의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토론회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인즉슨 의사들이 병원에서 현대의학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메디시나 모더나, 모던 메디신 해서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의학의 역사가 수천 년 되는데 최근에 약 한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 뭐 이 정도 해서 발전한 최근에 발전한 그런 의학, 그것을 이제 현대의학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모던 메디신, 스페인 말로는 메디시나 모데르나 이렇게 불러요. 그 말 뜻은 그 이전에 메디시나 안티과, 옛날 의학이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대의학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냥 의학. 의학이 전체 의학사, 역사에서는 현대의학이라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의사들이 사용하는 진찰 수단, 현대의학에서는 옛날에 있던 수천 년대에 있던 그 고전의학에 비해서 아주 발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부분, 인류 건강을 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한 그런 과학적인 부분의 의학, 과학적인 부분의 그 발전, 뭐 이렇게 하게 되겠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니까 예방접종, 각종 예방접종하는 몸의 그 항체를 키워가지고 그 병을 예방하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올리는 그런 요법이죠. 치료 방법. 그것이 이제 예방요법.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방법 중에서는 이제 항생제, 그 이제 안티비오티코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항생제, 뭐 페니실린, 뭐 마이신, 뭐 이런 거.
거기에 이제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류가 다 이제 항생제 부분, 병원균과 싸워서 병원균을 죽여서 세균을 죽여서 건강을 지킨다. 뭐 이런 거겠어요. 그런 부분의 발전이 이제 눈부시게 발전했고 뭐 수의학 부분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이제 다 이렇게 사람을 고치는 의학에 접수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요법이 약물요법이죠. 역시 호르몬이라는 것을 옛날에는 자연의 물질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고 또 그 대신 비싸죠. 추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비싼 그 생화학적인 그런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그 원자재에서부터 비싸고 여러 가지가 아주 힘든 그렇지만은 인류 건강에는 획기적으로 좋은 치료 방법이 된 그런 게 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종 질병을 진찰하는 수단이 발달했습니다. 뭐 어디가 아프면 이 사람이 뼈가 어떻게 됐나 그 엑스레이, 라디오그라피아 그 광선 엑스레이 광선을 쐬어가지고 뼈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장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를 대충 그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혈관이 어떻게 됐는지 조직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은 미세혈관 더 작은 부분 세포는 어떻게 됐는지 등등 이렇게 들여다보는 신체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뭐 CT 촬영이란다든가 레소난시아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사진 각종 진료를 위한 사진, 진찰을 위한 사진. 물론 진찰을 잘해야 또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진찰을 할 수 있는 각종 수단들이 발달한 것이 이제 아주 그 혁혁한 발전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있습니까? 혈액을 통한 진단, 혈액 분석. 혈액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비타민이 부족하다, 이 사람은 뭐 칼슘이 부족하다, 이 사람은 뭐 철분이 부족하다, 뭐 등등 또 아니면은 어떤 성분이 뭐 너무 많다, 요산이 많다든가 뭐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균이 검출된다든가 각종 그 분석하는 그런 방법, 소변 분석이란다든가 대변 분석. 뭐 분비물 분석, 또 어떤 그 조직을 분석한다, 혈액을 분석한다 이런 분석요법이 아주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발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여태까지 크게 이제 이용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불법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제가 처음에 1회 영상 이민수기를 할 때 무법과 불법 그런 제목을 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의사들이 그런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찰 기제들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한의사들은 자기들도 4년제 학교를 다녔고 6년제를 다녔고 의사다. 환자를 고치는 건데 그런 것이 진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구들을 쓰는데 그게 무슨 불법이고 합법이냐. 그거는 필요한 거다. 필요한 것을 의사가 쓰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사들은 아니 그거는 의사들이 쓰는 거고 병원에서 쓰고 하는 거지 한의원에서 뭐 한의사들이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고 느끼는 것이 의사나 한의사는 자기들이 얘기를 하면은 자기네 얘기들대로 시청자가 그냥 다 들어서 주워 삼키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시청자들은 각 분야에 있는 그 종사하는 국민 모두 시청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소양과 경험과 학식과
그 이유, 타당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보고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신경들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네, 뭐 눈치 본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뭐 휴가 갔다 와서 얼굴도 시커멓고 뭐 일도 아직 손에 안 잡히고 그러는데 영상 이민 수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카메라 다리하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차에 있던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럼 제가 이제 시청자로서 느끼기는 공장에서 지금 의사들이 쓰고 있다는 진료 기제들, CT 촬영기란다든가 혈액 분석기란다든가 뭐 엑스레이 기계란다든가 아니면은 예방 접종하는 예방약이란다든가 수술을 하는 각종 수술 도구, 장비란다든가 그것을 하나하나 의사가 발명한 게 있습니까? 의사가 발명해서 의사를 위해서, 의사만을 위해서 발명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술 기제라는 게 그 뭐 수의학에서, 수의외과학에서 대형 동물 다 수술하고 소형 동물 수술할 때 그 수술 장비나 기구들이 다 사이즈에 맞게 용도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발전해 있는 것을 사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하거나 용도를 맞춰서 규모를 맞춰서 그래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의 88년도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 때네요. 한국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에 그때 뭐가 있었느냐 하니까 외과용 수술 도구 전시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엑스포 외과용 수술 도구 박람회 그런 게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히트 친다고 나왔던 그 수술 장비 중에 하나가 그 이동용 3디멘션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수술 침대 그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벽에 이렇게 수술 침대가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이런 액자같이요. 딱 판이 붙어 있다가 이거를 이제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이 판이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딱 있어요. 그 동물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동물 앞으로 쭉 다가와. 그래가지고 동물에 딱 있어 이제 벨트를 딱 묶죠. 벨트를 묶어가지고 이제 리모컨을 이렇게 하면은 짐승이 이제 거기 묶여있던 대형 동물 뭐 소면 소가 한 뭐 500kg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크지 않습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고 사람 말을 듣겠어요? 그걸 뭐 마취 해가지고 뭐 잠자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걸 사람이 들어서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술 베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묶어가지고 쫙 하면 이게 쫙 돌아가가지고 소를 이렇게 딱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쪽으로 가까이 와라. 그럼 베드가 가까이 쫙 와가지고 좀 잘 보이게 이렇게 올려라. 그러면 쫙 베드를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수술하기 좋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술할 수 있도록 그런 수술용 움직이는 베드 그게 이제 나와서 히트를 쳤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게 88년도에 나와가지고 아주 신기하고 유용한 물건이다 이렇게 나왔을 적에 저는 그것을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뭐 10년 전이죠. 그때부터 10년 전 70년도 때 그때 그거 이미 봤거든요. 대형 동물 수술할 때 그 장비로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도구든 약물 치료든지 간에 또 진단하는 방법이든지 간에 그것이 이미 다른 곳에서 다 개발된 거다. 발명된 거다. 그게 의사가 발명했습니까? 의사가 발명했다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느 회사에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의사의 주문이나 자기네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걸 제작해서 이제 출시를 하니까 병원이나 의사들이 그걸 사서 쓰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쓰고 있다가 먼저 쓰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경험이 있고 사용을 먼저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생산 기계들을 생산한 공장에서 봤을 때 공장에서 이거는 의사들에만 판다 그렇게 해서 생산했겠습니까? 예? 이게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거를 살 수 있다. 의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한의사가 됐든 필요하면 침구사가 됐든 안마사가 됐든 이런 침대가 필요한 사람은 사가라. 그래서 개발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주 새로운 장비다 해서 도입해서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의사만 쓸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그건 좀 지나친 소리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약을 만들었을 때 이 약은 의사들만이 쓸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죠. 의약품에서 이제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것은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고 또는 병원이나 의원이나 그런 데에서만 소비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의약품이라는 것이 그저 약국에 가면은 웬만한 건 다 구입할 수가 있고 그걸 선물할 수도 있고 자기가 뭐 자가 복용할 수도 있고 약사의 지시에 의해서 물론 다 안내하지 않겠습니까? 또 각 약마다 부작용까지 다 거기에 이제 써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중화되는 이런 입장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청진기를 한의사가 쓰는 것은 불법이다. 또 그래가지고 말썽이 났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시비 걸고 이제 뭐 말하자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체온계라고 그러죠. 체온계. 이렇게 유리 박대기 요만하게 돼가지고 빨간 이제 수은주가 있고 겨드랑이나 입속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그 수은주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체온계. 그것도 한의사는 쓸 수 없다. 아니 체온계라는 거는요. 국민학교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초등교육 과정에서 열이 나면은 체온계로 체온을 잴 수 있다. 그래서 38도가 넘으면은 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떤 대증요법을 해야 되고, 대증요법 증세를 위해서 증세를 완화시키는 요법, 뭐 물수건을 얹는다든가, 물을 충분히 먹는다든가, 몸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덮는다든가. 왜냐면 열이 나면 춥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배우고. 그러는데 체온계라는 거는 애기 엄마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 엄마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다. 그겁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나 한의사들이 뭐 토론할 내용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진짜 이거는 창피스러워가지고 남이 볼까 이거 참 조심스럽습니다. 남이 보고 그거 무슨 내 얘기하는 거야? 그걸 뭐 보고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까봐 창피해. 그거밖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다른 거는 뭐 다 완벽합니까? 양의학에서 환자 진료하고 한의사들 환자 진료하는 데 있어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겨우 문제가 있다는 게 진찰 기계를 쓰냐만 못 쓰냐 뭐 그런 겁니까? 뭐 진찰 기계가 뭐 사람 고쳐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한의사들이 하는 걸 보면은 청진기 얘기하다가 그걸 마치고 또 하겠습니다. 청진기라는 거는 옛날에 제가 축산과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목장에 가면은 청진기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의사는 뭐 아무 데도 없죠. 의사 있는 목장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청진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가축병원에는 청진기 뭐 무지 많죠. 일반 사람들이 가는 병원에도 물론 그렇지만 의사의 상징이 이제 이 청진기다 이건데 그 청진기라는 게 뭐겠어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증폭해서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느냐? 인체 내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청진, 들어서 진찰한다.
청진기, 그런 기구다. 들어서 진찰하는 기구다. 그러면은 그게 없어도 사람이 말소리하면 목이 가랑가랑하고 뭐 코를 골골하고 뭐 가슴이 두근두근 벌떡벌떡하고 그러면은 뭐 그런 소리라도 그냥 귀로 듣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체 내에서 나는 소리라는 게 아주 그 미세한 소리가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골골하고 심장 벌떡벌떡 소리가 밖에서 들릴 정도면 그거 뭐 죽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청진기 끼고 들어볼 게 뭐 있어요? 저걸 죽게 이제 내버려 두면 되는데, 환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병을 이제 시작하거나 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증세들이 이제 미약할 수 있죠. 그래서 심장이 통통 뛰는 소리, 통통통통통통 뛰는 소리, 또 허파가 숨을 쉬면 공기가 드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갈 때는 소리가 안 나지만 어디가 부어가지고 기관지나 어떤 그 허파 내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기도, 바람 들어가는 길이 이제 좁아졌을 때, 그럴 때는 휘파람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입도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입을 벌려서 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지만은, 입을 오므려가지고 바람을 빨리 낼 때는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날 때는 이게 뭐 무슨 소리다, 어디가 부었는데 어떤 그 점액 분비는 별로 없다. 점액 분비가 있으면은 휘휘 하면서 또 걸걸걸걸 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부어서 소리가 나는데 거기 점액이 또 있구나,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맥박이 퉁퉁 뛰면은 그 맥박 소리가 어떻게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각 의사마다 자기 진찰하는 그 판단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하여튼 청진기라는 거는 목장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주머니에다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면서 소가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딱 소 등 위에다가 딱 얹어봐요. 그래가지고 이 소 숨소리가 어떤지, 아니면 뱃속에도 이렇게 해봐요. 뱃속에서 무슨 가스가 있어서 장내 그 소리가 나는지, 창자 내에서 위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심장 소리는 뭐 정상인지, 그런 걸 들어봅니다. 쓱 이렇게. 그러면 목장에서 소 키우고 동물 키우는 사람들 청진기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그거 의사가 아니라 안 됩니까? 의사가 뭐 그 목장에서 청진기 사는데 뭐 돈 도와줬어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사가지고 빌려준 겁니까? 뭡니까? 의사들이 그럴 때 정신을 쓸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나와서 내가 의사로서 뭐 어떻게 당당하게 멋있게 일을 할 수 있느냐, 한국 의사로서 그런 걸 생각해야지 않고, 외국에 나오면 의사도 뭐 못하는 의사들이 한국에서 한의사가 청진기 쓴다고 그거 고발해가지고 뭐 재판에서 이겼네 졌네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프로그램에 나와서 떠들어야 됩니까? 한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의사들도 똑같아. 뭐 조금이라도 좀 더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의사가 예를 들어서 침을 놓는데 의사는 침이 없습니다. 의사가 침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의학에 이 침술에서 쓰는 이 침은, 치료용 침은 없어요. 주사침은 있죠. 주사침은 속에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약물을 주입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 주사용 침인데, 한의사들이 침술용 침을 쓰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보세요, 한의사 선생님, 침술 공장이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침이 어디서 만들어서 오는지는 아느냐고요. 알 필요 없지. 그러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자기가 쓰는 물건이 매일같이 쓰는 치료 도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거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알 수 없어요. 한번 알면 평생 아는 건데. 좋다 이거예요. 그 침술용 침을 의사들이, 양의사들이 병원에서 쓰는 것은 불법이다. 여보세요, 한의사 선생님,
그 침이 그게 어느 공장에서 만든 겁니까? 저기 지붕 천장도 없는 그런 공장에서 옛날에 만든 거예요. 예? 이런 모터 돌아가는 기계 하나 놓고 뭐 가는 그 침끝 가는 기계 뭐 그런 거 조그만 거 하나 놓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지붕도 없는 공장에서 비 오면 비닐을 갖다 덮어놓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침을 요즘은 뭐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잘 만들지만은 자동으로도 만들고 시설도 이제 천장도 있고 그래요. 가보면은 그러면 거기서 침 공장에서 침을 만들었을 때 한의사들만 사서 쓰라고 만들었겠습니까? 한의사가 침을 얼마나 사서 얼마나 팔아주는데 한의사 선생님들 일회용 침 쓴 지가 얼마나 됩니까? 침 써가지고 그거 알코올을 닦더니 두세 번씩 닦아가지고 또 쓰고 어디다가 보관해서 번호 적어갖고 쓰고 의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건 잘 알죠. 그러면은 그 침이 이 한 개피 침을 요만한 한 봉지를 사면 그 안에 10개 들어있죠. 보통 일회용으로 봤을 때 10개 이렇게 들어있고 옛날에 쌈주를 샀을 때 한 쌈, 두 쌈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종이 받쳐서 10개씩 들어있죠. 그러면 그 침 하나, 한 개피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1원? 1원 됩니까? 1원? 그런 것을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 침 사용한 걸 또 계속 사용하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는 이 침이 이게 마르고 닳도록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침끝만 잘 조심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한의사 선생님들만을 위해서 공장이 존재했겠습니까? 아니죠. 침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걸 사다가 자기가 알아서 쓸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 생산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된 생산돼서 나온 것을 한의사 선생님들이 침 만드는 거 한 번이나 봤어요? 침이 한의사 선생님이 발명한 겁니까? 한의사 협회에서 만들어가지고 한의사만 쓰라고 그렇게 해서 내놓은 물건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양의사가 서양의학을 하는 양의사 그 양의사가 사가지고 내과 의사 선생님이 침을 한 쌈 사가지고 이게 당뇨병에 도움이 될래나 해서 보니까 침을 놔보라고 그런 걸 이제 봐서 내과 선생님이 침을 한 쌈 사가지고 침을 이렇게 살살 놨어요. 그게 불법이다 이거예요. 한의사들이 이제 그 불법이다 이건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 주사용 침, 구멍 뚫린 주사용 침 속에다가 침술에서 쓰는 침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딱딱 환자한테 가서 이렇게 경락을 자극해 본다 이거죠. 무슨 경락을 자극하겠습니까? 비경과 삼초경을 자극하겠죠. 최소한도. 그렇게 하고 댕겨요.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은 이제 신기한 것도 있고 자기가 이제 의사다 보니까 내과 의사다 보니까 환자한테 기왕이면 좋은 거 하나라도 더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사 정신도 있고 또 자기가 의사고 공부도 했고 의사라는 게 뭐가 의사입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환자한테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 환자가 병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방법을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자격증이죠. 그게 의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의 뜻이 그겁니다. 그 의사라는 사람이 이 환자한테 이런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의사가 그러는 거는 의사가 할 수 있다. 왜? 그 담배를 안 피우는 게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의사가 판단했을 때는 담배 피우지 마시오.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볼펜으로 여기 손등을 이렇게 좀 두드리시오. 왜냐 하니까 너무 신경과민이 돼가지고 사람이 속이 답답하고
머리도 답답하고 그러면은 자극하기 위해서 이것도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겠다. 의사가 생각을 해서 그렇다 하면은 의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볼펜으로 손등을 두드리라고 한 얘기가 그게 뭐 엉뚱하게 그런 나쁜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의사가 얘기한 권장한 환자를 돕는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럼 수술 장비도 마찬가지. 수술 도구, 진찰 도구를 의사가 쓰는 것도 그것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의사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한의사는 의사 아니에요? 어차피 나라에서 보사불형으로 그거 의사면허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의사가 봤을 때 해바라기 씨를 주든지 뭐 콩나물을 주든지 메뚜기를 삶아 주든지 그것이 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의료 행위가 됩니다. 의사가 치료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의사가 이 사람한테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하기 전에 뭐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엑스레이 기계 사다가 그 기술자들한테 배워서 하면은 진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의사한테 뭐 돈 빌려달라 그랬습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일반인들이 의학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 엑스레이 기계를 사다가 자기네 집 지하실에서 나무로다가 딱 방을 막고 엑스레이실을 만들어 가지고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자기 발을 딱 찍어본다 이거예요. 취미가 그래요. 취미가. 그러면 그 기계를 사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그 의사가 아니라 그거 못합니까? 그러면은 의사가 아니라서 못한다면은 엑스레이를 만든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엑스레이 기계 안 팔아요? 팔죠. 정부가 그거 파는 데 대해서 부가가치세 뭐 안 걷어갑니까? 걷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엑스레이 찍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남을 갖다가 찍고 그렇게 했습니까? 영업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다른 문제죠. 그것은 이제 직업상의 의료 시술상의 그런 구비 요건에 관련되는 거고 구비 요건에 따라서 이제 자격 요건에 따르는 다른 거고 이 사람이 취미로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의사가 침 하나가 10원짜리 20원짜리 사가지고 자기가 침술책을 보고 자기들이 연습 삼아서 침도 나봤다 그거요. 자기 친구들한테도 놔주고 그게 한의사 행위입니까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의사는 청진기도 못 쓴다. 왜냐? 청진기는 의사들이 예로부터 썼던 거고 그 전에는 아무도 쓰지 않았다. 아무도 안 썼다니요. 목장에서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수의사들은 청진기 의사들보다 먼저 썼어요. 그럼 수의사들이 의사들한테 우리가 먼저 썼는데 의사들 당신네들 말이야 사람한테 물어보고 병 고치라고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럼 머리 고치면 되잖아. 우리는 짐승들 고치는데 소가 오면은 너 어디 아프냐? 그러면 소가 아무 말도 안 한다. 그 청진기도 대보고 얘가 숨은 잘 쉬는지 심장을 잘 뛰는지 소리라도 괜찮은지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청진기 만들어 가지고 썼는데 의사들이 왜 이걸 갖다 수의사들이 쓰는 걸 갖다 쓰냐? 사람이 그럼 짐승이냐? 당신 수의사를 해라. 수의과 대학 다시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겠느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그런 본질이 아닌 물론 그것이 이제 치료상에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라는 게 각 의료상의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경쟁력을 유발시키면서 이제 치료 효과라든가 그 영업적인 면에서 의료 사업 영업적인 면에서 이제 그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만 독점해서 의사들만 독점해서 한의사들만 독점해서 해야 되겠다
남의 거는 내가 하고 내 것은 내가 하고 뭐 이런 식입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진짜 외국 이런 의료계에서 한국 의사나 한의사들은 외국에서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면 의학적으로 학술적으로 할 얘기가 없어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저는 이제 친구사로 와서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의사는 의사가 아니고 한의사는 한의사가 아니다. 그건 전편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은 한국 의료업계에 대해서 외국에서 전 세계에서 바라는 거는 뭐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의사들이 다 나와서 자기들한테 침수를 해주길 바란다. 그겁니다. 침술 치료.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의사들 자꾸 생기고 한의사들 자꾸 생겨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다가 또 힘드니까 이제 뭐 너는 이거 쓰지 말라, 너는 저거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뭐 치료나 진료를 갖다가 뭐 방해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런 게 방해해서 남이 못 되는 게 그게 자기의 발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나의 패배는 상대방의 승리다. 뭐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속에서 네? 그 유수한 의과대학 나온 분들이 네? 외국에 나와서는 행세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여태까지 그러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걸 가지고 텔레비에 나와서 토론해라 그래가지고 서로 넥타이 메고 나와서 싸워야 돼요.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환자가 요즘 그렇게 없어요? 네. 돈벌이가 그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청진기 써서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여기서 듣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싸우느니 한의사나 양의사나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 한국 정통 침술에 의미가 있겠느냐, 그 방법이 뭐냐, 메커니즘이 뭐냐,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급을 하고 연구개발을 더 하느냐, 교육을 더 잘 시키느냐. 외국 의료계에서 한국 의사나 한의사나 친구사나 간호사나 모든 의료인들이 일반인들까지 대한민국의 이 정통 침술을 배워가지고 세계 속에서 의료계에서 우뚝 설 것이냐. 네,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학술 토론은 할 수 없어요. 네? 그거 뭐 기계가 돈 몇 푼 주면은 그런 거 뭐 다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너는 된다 안 된다 의사끼리 나와가지고 네? 환자를 중간에 놓고 너는 쓸 수 있다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와서 몇 시간 동안. 답답한 사람들 아니에요 당신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한의사나 양의사나 자기네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당당하게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없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밥그릇 싸움 하는 것이 결국은 상대방의 의술, 진료, 기재, 기고까지 못쓰게 하는, 트집 잡고 못쓰게 하는 그런 유치한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 어떤 판결문이 그랬다. 그 판결문이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판사? 판사가 뭐 알아요? 판사가 무슨 의학에 대해서 콩나와라 판나와라 합니까? 의사하고 환자 사이에는요 아무도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끼어드는 모든 놈들은 전부 그거 마귀예요, 마귀. 의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친구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한의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를 뭐 너는 된다 안 된다? 그걸 판사가 뭐 어쩌고? 네, 그런 한심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21세기의 한국의 의학계다. 그런 가운데서 뭐 의료법이 어떻고 뭐 저떻고 그거 살으면 뭐하고 죽으면 뭐예요? 그 의미가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의사나 한의사나 자기네들이 전 세계에 나와서 당당하게
의사 행위를 할 수 있고 또 그 이상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라 이거입니다. 예. 그런 걸 안 하고 한국 내에서 밥그릇 싸움하고 예. 같은 업계에서 또 서로들 경쟁한답시고 예. 눈치 보고 배제하고 그런 데에다가 정력을 쓰면 안 되죠. 정력이 이렇게 남아돕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의사든지 양의사든지 그런 치료 기제란다든가 치료 도구, 장비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지돈 내고 사서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면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뭐 장비가 다 서양에서 만든 거지 뭐 동양에서 그게 발명해서 만든 겁니까? 서양의학 자체가 다 이 유럽에서 불란서에서 독일에서 시작된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만든 건데 여기서 뭐 그런 거 아무나 가서 의료기상에 가서 사면은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사도 다 갖다 줍니다. 그 갖다 쓰고 갖다 사고 뭐 하는데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가지고 불법 의료행위 허가도 안 받고 사업장 허가도 안 내고 뭐 세무신고도 안 하고 기타 등등 그러고서 뭐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불법이니까 법을 어긴 거니까 그건 안 되죠. 거기에 각종 뭡니까 컨트롤하는 그런 조항이 다 있지 않겠어요? 조건들이 그건 이제 다른 거죠. 그런 거는 이제 행정적인 요건이고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서 의료행위라는 것 자체를 봤을 때 의료 도구를 산다, 뭐 약품을 산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네? 그렇게 한국 국민들이나 의사들 수준이 그렇게 민도가 낮아요? 그렇게 외국보다 낮습니까? 낮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앞으로 저는 이제 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사는 적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뭐 한의사들의 눈에 고가우면은 한의학을 배우세요. 의사들도 그런 거에서 한의학을 배워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약사들이 뭐 생약이라고 배워서 약국에다가 한약장, 약장 쫙 진열했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의사들도 그렇게 뭐 의사들이 그러고 저러고 그러는데 그게 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은 의사 공부하세요. 의사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회자 말 맞다나 의사, 양의학이나 동양의학이나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의 의학 그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교육과정서부터 그 영어 치료 그런 그 뭡니까 시스템 조직까지 의학과 의업을 통일하세요. 근데 통일한들도 그게 무슨 뭐 대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의사든 양의사든 따로 하든 같이 하든 침수를 해야 된다. 침수를 당신네들이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한의사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의사들은 뭐 전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속에서 한의사나 의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한국 내에 모여가지고 같은 골목에서 그죠? 환자들 중간에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놓고 밥그릇 싸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다면 여러분 댓글 올리고 유튜브에 하나 올리세요. 조은이가 이런 아주 망명된 소리를 하는데 정신 차려라 해가지고 하나 올리시라고. 뭐 필요하시면은 요즘은 제가 이제 뭐 마음적으로 좀 여유도 있고 나이도 먹었고 뭐 한국에서 무슨 뭐 세미나를 한다, 강연회를 한다, 토론회를 한다. 제가 갈 의향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오라 해도 제가 뭐 워낙 바쁘고 또 제 할 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양했어요. 또 가기도 싫었고 사실 한국 가서 뭔 좋은 일이 있습니까? 가서 제가 한번 올림픽 때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한국 88 서울 올림픽 때
의료봉사를 제가 지원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의사들을 데리고 가서 외국에서 오는 운동선수들한테 침술 치료를 무료로 해주겠다. 침술 치료 있잖아요. 침 놓고 뜸 뜨는 게 침술 치료죠. 해주겠다 했더니 그게 이제 빠꾸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인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니까 조 선생님 참 뜻은 좋고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니까 너무나 고마운데 한국 내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림픽 구경 잘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돌아가시죠. 외국에 가서 좋은 일 더 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 이제 과천에 있는 보사부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도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거기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 자연의학법인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88년부터 자연의학법인을 이제 내기 위해서 한국의 의사, 한의사 그 사람들이 또 침구사, 일반 간호사 누구든지 침술을 배워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침술 의료 행위를 하고 싶은 분들을 외국에다가 나갈 수 있게 제가 이제 뒷바라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다가 법인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국에 갔었죠.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보사부에서 나온 얘기가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가 조 선생님이 아주 너무 멋있는 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조 선생님이 잘해서 사업 성과도 좋게 또 돈도 좀 많이 버시고 외국에서 잘 사십시오. 한국에다가 좋은 일 하려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퇴짜 맞았습니다. 법인 설립의 취지가 맞고 모든 조건이 맞으면은 그냥 인가해주면 되는 건데 그거 말이 굉장히 많고 분위기가 아주 찜찜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의하러 가니까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이거 언제 출근이나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기다렸죠. 나중에 이제 누가 이제 담당자라고 나섰어요. 무슨 과장이라나 담당자라나 그러더니 저를 들어 여기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시지 마시고 거기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듣고 그러는데 자기도 이제 면목 없다 그거죠. 당연히 좋은 일을 해줘야 되는 일을 갖다가 안 해주려고 저렇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속은 다 알지만 또 자기도 인간적으로 미안하지 않겠어요?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대낮에 조 선생님 멀리서 오셨는데 나가서 말씀하십시다. 사우나나 가십시다. 저한테 사우나나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론은 그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외국에서 좋은 일 하시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보사부 산하에 이런 의료단체의 법인이 44개인가 그렇게 있대요. 그런데 그 44개의 의료법인이 보사부에 다 골칫덩어리랍니다. 효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누가 의료계에서 법인한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보사부에서는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모르고 제가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러면 법인이 각 업종별로 그런 협회를 구성해서 의사회, 한의사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회 쭉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한국에는 친구사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친구사회, 친구사협회, 대한친구사협회 그런 의료 단체가 있어요. 그 의료기관의 그 단체라는 건 또 뭐냐 하면은 그 업계에서의 일을 그 단체가
관장한다 그런 뜻이죠. 회원 관리를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필요한 그런 뭐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같이 뭐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하고 또 통보를 하고 또 그런 것을 홍보해서 국민들한테나 같은 의료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알리고 뭐 기타 등등의 일을 하는 또 그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그런 게 이제 의사회, 약사회, 뭐 간호사회, 한의사회, 친구사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뜻은 뭐냐면은 협회라는 뜻은 뭐냐면은 각 협회마다 독립적인 고유의 기능이 있다 이겁니다. 고유의 그 분야가 있다 그거죠. 그러면 의사들이 한의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다 그거죠. 그런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간호원이 뭐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없어. 그러면 한의사가 침을 뭐 배웠다 해가지고 침을 넣을 수 있느냐? 침구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침구사회라는 게 있으니까 그건 침구사협회에서 할 일이지 한의사협회에서 할 일은 한의사가 하는 거죠. 한의사가 하는 건 뭐냐? 뭐 맥보고 뭐 콩나물을 판다든가 두부를 판다든가 뭐 막걸리를 판다든가 뭐 파전을 판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파전이 뭐 한약 아닙니까? 한약 아니에요. 한약이잖아. 그런 걸 하든지 그건 이제 한의사협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경동시장에서 뭐 구루마에다가 이렇게 니아가에다가 파전 해가지고 막걸리랑 이렇게 파는 그런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파전 부어서 그거 파는 거 그거 한의사협회에서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뭐 침 하나 사다가 놓는 걸 갖고 위법이라고 재판까지 하고 뭐 시비를 걸고 텔레비에서까지 떠든다면은 왜 시장에서 파전 만들어서 막걸리는 술 아니에요? 막걸리 그 약국 팔고 파전 그거 한약인데 그거 파는 할머니 왜 고발 안 합니까? 아니면은 그런 거 허드렛 장사를 갖다가 별볼일도 없는 그런 사업거리도 아닌 그런 진짜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영세에서도 아주 소규모의 그런 거리의 잡상인들이 하는 걸 갖다가 간판 붙여가지고 한의사, 한의원이라 해가지고 공갈치고 아픈 사람들 벌모 잡아가지고 돈 뜯어먹는 아픈 사람들 돈 뜯어먹는 게 그거 한의사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겁니까? 대학교 졸업장 만들어가지고 대학교 졸업장 얘기하려면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자격증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또 많이 돌아다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의사 자격증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건지 처음부터 그거 얘기하면 또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이 말이 길어져요. 그렇지만은 그런 얘기를 아는 사람은 오늘날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에는 뭐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각자 뭐 주색 잡기에 다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의사 한의사들이 그런 썩은 주제를 가지고 멀쩡한 텔레비에 조명받고 말이죠. 좋은 카메라 앞에다 세워놓고 그런 헛소리들 하는 거 텔레비로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전 세계에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한심스러운 바닥이 한국의 의학계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의사나 한의사나 아니면은 의료인, 간호사란다든가 물리치료사란다든가 의사란다든가 뭐 의학생이란다든가 아니면 일반인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의 정통의술, 정통침술을 배워서 전 세계에 나가서 의료인으로서 당당히 활동하고 또 자기의 인생을 구축하고 자기의 발전을 또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야 된다. 그래도 지금 시간이 바쁜 마당인데 한의사,
의사 모여가지고 별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처음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자주 할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 별 볼 일 없거든요. 예. 그래서 생산적인 이야기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료업계에서 세계 의료업계에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많은 토론을 한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의문이 나신다거나 혹시 제가 말한 중에서 뭐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 간단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